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우리가 당뇨에 대한 검사를 하면 당화혈색소라는 A1C의 체크를 하기도 하고, 집에서는 공복혈당을 체크하기도 하고, 식후 2시간 후에 아니면 아무 때나 혈당을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체크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은 당뇨의 치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검사가 다른 검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아니면 거의 비슷한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확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당뇨의 치료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당뇨에 걸리면 최소한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당화혈색소를 검사를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화혈색소 검사만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떤 분들은 매일마다 혈당 체크를 집에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끔가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이 집에서 혈당 체크를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아침에 공복에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아무 때나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식사를 하기 전 아니면 식사 후, 아니면 어떤 분은 여러 번을 이렇게 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한 2년 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유튜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그 한 분이 저는 병원 검사 당화혈색소 5.7, 공복혈당 130, 집에서 재면 공복혈당 140, 의사 선생님이 약은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6.6에서 혈당이 더 낮았거든요. 집에서 잰 경우 혈색소는 내려갔는데 혈당이 올라갔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기 전에 당화혈색소 5.7이라고 하면 당뇨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6.6였는데 식사와 아니면 당뇨 약을 드시든 안 드시든, 식사와 운동으로 했든 안 했든 6.6이었는데 5.7로 향상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당뇨가 없어졌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당뇨가 조절이 잘 된다고 하죠. 약을 안 먹었어도. 그 이유는 우리가 당뇨를 한번 걸리신 분이 식생활을 개선을 해서 약을 안 먹고 5.7까지 나왔다 하면은, 만약에 그분이 1년을 그렇게 계속 5.7 이하로 낮게 유지를 하셨는데, 그러면 정상인도 5.7이 될 수 있거든요. 당뇨가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이 5.7이면 정상 수치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같은 레벨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는, 당뇨가 한번 걸리셨던 분은 식생활을 어느 시점부터 이제는 5.7이니까 정상인처럼 나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막 드시면 다시 6.6, 7로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당뇨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오늘 막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혈당이 올라갔다면 당연히 그게 당뇨라고 하죠. 그래서 정상인에서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요. 당뇨 환자였던 분이 치료를 잘하든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꿔서 하든 5.8 이하가 되면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왜 오늘 중요하냐면, 이분이 공복혈당이 130,
집에서 재면 공복혈당이 140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당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7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5.7이라면 아주 좋으니까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는 안 하겠지만 뭐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꼭 옳은 말씀은 아닙니다. 5.7이 좋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환자분께서는 130에서 140을 달리고 있으시거든요. 공복혈당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은 식생활을 잘해서 식후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평균 수치가 낮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지금 130 공복혈당, 집에서 뭐 140이 나왔다. 그것은 오늘 만약에 지금 쟀다 하면 그 잰 순간의 혈당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당이 얼마나 조절이 됐는지 거의 평균 수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 좀 복잡한데요. 결론적으로는 평균 수치를 그냥 알려준다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분 같은 5.7,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당뇨가 있으신 분은 6.5 이하로 내리라고 권장을 하고 미국에서는 뭐 다른 합병증이 없으면 7 이하로 내리라고 하죠. 근데 당뇨에 합병증이 있거나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6.5 이하. 자, 이분은 5.7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약을 안 먹고 지금 그 식생활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식생활을 굉장히 잘 하시고는 있는데 당뇨는 있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13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신 분은 솔직히 메폴민을 만약에 드시고 있다고 하면은 메폴민을 계속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예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하면 운동을 겸비를 안 하셨다면 운동을 겸비를 해서 그 공복혈당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자, 제가 9월 달에 말씀드린 그 고강도 간격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한 순간부터 그 후에 한 2시간 정도는 혈당이 살짝 올라가는데 전반적인 입사 시간을 볼 때 혈당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약을 안 드시는 분이라면 운동을 추가를 하든지 자기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다 그러면은 저녁을 줄이시든 좀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분은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공복혈당이 살짝 높아진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 공복혈당이 굉장히 낮은데 당화혈색소가 높은 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화혈색소가 예를 들어서 7.5다. 그런데 공복혈당은 항상 뭐 98에서 뭐 120 이하다. 근데 당화혈색소가 7.5다. 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7.5라는 거는 3개월의 평균. 그런데 아침은 굉장히 낮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아침은 낮기 때문에 중간을 여기니까 그러면 식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식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높은데 아침 공복이 굉장히 낮으신 분은 식생활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침에 공복혈당이 좀 올라가 있는데 3개월에 그 혈당 당화혈색소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조금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면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의사가 질문을 더 많이 하고 특히 약을 먹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약 때문에 오히려 4시간 새벽 4시 뭐 요럴 때 저혈당이 빠졌다가 아침에 고혈당으로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자신이 보는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요. 만약에
약을 하나도 안 드시고 계신데 이렇게 됐다. 그럼 저녁을 줄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숫자를 똑같은 숫자 뭐 당화혈색소 5.7이다. 그러면 그 5.7 하나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복혈당과 비교해 볼 때 그리고 환자의 병력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사와 좀 더 상의를 하셔서 약 같은 것들을 리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복혈당 그리고 집에서 재는 뭐 식후혈당이든 손가락을 찍어서 하는 것은 순간 혈당, 지금 내가 찍은 그 순간의 혈당을 말하는 거고,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지난 3개월의 평균 수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겸용을 해서 평균은 어느 정도 뭐 6.5로 유지를 하고 있으나 식후 혈당이 막 300까지 내려간다. 그런 분들은 식생활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공복혈당이 오히려 정상인데 3개월 수치의 당화혈색소가 높다 하는 그런 분들도 대부분의 경우 공복 혈당은 괜찮지만 당화혈색소가 높기 때문에 식사를 한 후 2시간 후에 혈당을 재보셔서 그게 너무 올라가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신의 식생활을 개선을 하시든지 인슐린을 벌써 쓰시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진행된 당뇨라고 하면 식전에 짧은 단기간의 숄트 액팅 인슐린을 추가로 맞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당뇨가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서 3개월의 당화혈색소뿐만 아니라 집에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